세계 경매 시장에서 최고가를 기록한 미술품은 피카소의 손목시계를 찬 여인으로 하나 1795억이라는 어마한 금액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술품의 가치를 물감이나 종이값으로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과 같은 건축물 역시 평균적인 시세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아스턴을 스페인의 가우디나 이태리에 있는 두오모 성당과 절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익성이 중요한 현대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지역에서 예술적 가치가 있는 집을 짓는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 많은 분들은 아스턴 같은 고액 부동산을 보면서 부정과 비판을 합니다. 하지만 흘러내린 물감으로 실명까지 하면서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를 완성한 것처럼 아스턴을 만드는 누군가에게는 큰 손실이 생길 수 있는 위험한 도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센트럴파크나 일본의 아자부다이 힐스 같은 현대식 호화 건축물이 아직 우리 주변에 없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강과 가장 가까운 풍경, 단독으로 사용하는 인피니티 풀장, 거실에 차량을 주차하는 스카이 게러지, 세대만 사용하는 전용 엘리베이터, 영국 아이스버그 홈즈 설계 같은 다양한 테마와 5명의 디자이너가 함께 만드는 국내 최초라는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아스턴 55의 가치가 기대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하이엔드 주택은 대부분 일부 정보만 공개하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자세한 내용은 찾기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고급주택 20년 경력의 아스턴 김명주 매니저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다양한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주거용 부동산의 흐름은 한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980년 전두환 정부 시절 한강 개발 계획이 시작되면서 하수망을 정비하고 지금의 한강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88 올림픽 개최가 확정되면서 교통과 환경 개선이 필요했기 때문에 한강을 중심으로 올림픽대로가 건설되었고 이 도로를 따라 한강 주변에 아파트가 공급되면서 현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거지역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강 주변에 있는 고급주택을 살펴보면 PH129 에테르노 청담 상직 카일룸이 있는 청담동과 아펠바운 라테라스가 있는 삼성동, 그리고 띠에라우스 빌폴라리스 상직 카일룸이 있는 잠원동, 마지막으로 루시드하우스, 제이하우스, 르가든이 있는 한남동 유엔빌리지 일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고급주택 중에서도 한강 조망권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서 부동산 금액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입주가 완료된 매물로 살펴보면 PH129 저층 도심뷰 타입 매드 호가가 104억, 고층에서 한강 조망권이 가능한 세대가 210억으로 저층과 고층의 금액 차이가 2배이며 이런 현상은 한강 조망이 가능한 에테르노 루시아 같은 신규 분양 매물 역시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아스턴의 반포 잠원지역 역시 비교해보면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크로 리버뷰, 리버파크, 원베일리와 후면 지역에 위치한 반포리체, 자이, 레미안 퍼스티지, 평당 매도호가는 70% 이상의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만큼 고급주택 시장에서도 한강 조망권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스턴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한강이 눈앞에 바로 있는 것 같은 파노라마 형태의 전면 뷰가 가능합니다. 대부분 한강 뷰는 좌우에 위치한 건물 벽면이 시야를 일정 부분 가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스턴은 한강 방향으로 가로로 긴 대지 모양을 최대한 활용하고 180도 회전 방향에 장애물 역시 없기 때문에 막힘없는 전망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 아파트에서 누릴 수 없는 한강이 보이는 인피니티 풀장과 테라스가 제공됩니다. 가치가 있는 집일수록 차별화된 특징과 테마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31m 전장에 한강이 전면으로 보이는 인피니티 풀장과 테라스 공간은 왜 아스턴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슈퍼펜트하우스는 90평이나 되는 어마한 면적이 90m 상공에 위치하기 때문에 비교 불가한 테마 공간이 제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한강과 240m 직선거리로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입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1층에 있는 로비 층고를 17m로 아주 높게 설계했기 때문에 최저층부터 최고층 모든 세대가 한강 조망권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수익적인 측면에서 보면 17m 로비 층고를 줄이고 3개층을 더 확보하거나 모든 세대 층고를 0.7m 정도 향상시킬 수 있었지만 한강 조망권을 위해 이런 설계를 한 것은 분명히 수익보다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의 국제 경쟁력 도약을 위해서 그레이튼 한강 프로젝트를 발표하였습니다. 4대 수계로부터 소하천까지 확산해서 332km의 서울 전역에서 수변 라이프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아트피어, 잠실 곤돌라, 서울 링제로, 노들 예술섬, 초록길, 세종문화회관 설립과 같이 55개 지역을 개발합니다. 그 중에 아스턴 120m 거리에 있는 잠원 수영장은 자연 친화형 물놀이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아스턴과 접해 있는 5m 도로는 차량 통행을 금지하고 숲세권 산책길로 조성되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024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될 예정으로 2028년 아스턴이 준공되면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주변 인프라가 조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이애미 포르쉐타워, 멜버른 뉴그랜드, 브리즈번 모레이 하우스는 슈퍼카를 실내에 주차하고 전시할 수 있는 스카이 게러지가 적용된 대표적인 건축물입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제대로 적용된 사례가 없으며 현재 분양 중인 워너 청담, 더피크 도산, 마지막으로 아스턴이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보던 스카이 게러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수십억이나 하는 고가의 슈퍼카를 지상 90m 상공까지 안전하면서 빠른 속도로 이동시키는 기술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카이 게러지를 말할 때 MPS 시스템을 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12개국 49곳 9,257대의 스카이 게러지를 시공한 MPS는 로봇 주차 시스템을 설계하고 제조하는 자동화 1위 브랜드입니다. 평평한 바닥에 차량을 주차하면 MPS가 360도 스캔을 마친 후 드롭앤고 자동화 시스템으로 이동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계식 주차와 차원이 다른 방식입니다. MPS 시스템 중에서도 맞춤형 디자인은 최고 등급으로 분류하는데 바로 아스턴 스카이 게러지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3개층 트리플렉스로 되어 있는 슈퍼 펜트하우스는 1층에 1대, 3층에 1대 이렇게 총 2대가 제공되고 2개층 듀플렉스 타입은 1층 1대의 스카이 게러지가 제공됩니다. 실내에서 차량을 감상할 수 있는 모든 벽면은 유리로 개방감 있게 디자인하였습니다. 특히 북쪽 벽면 역시 유리로 오픈하여 한강과 도심 전경 그리고 고급 차량이 하나의 그림처럼 보여지는 효과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공간에 차를 마시면서 게러지를 감상할 수 있는 갤러리 존을 별도로 준비하였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사람이 게러지 안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지만 아쉽게도 건축법상 주차장에 속하기 때문에 사람의 출입은 불가합니다. 국내 최초로 아스턴은 세대부터 지하 공간까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제공하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설계에서는 총 56대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예정이었지만 2024년 5월 테라스하우스 11세대가 추가되는 기획 변경으로 총 45대의 엘리베이터가 최종 확정된 상태입니다. 건축 디자인이나 설계를 하시는 분이라면 초고층 공동주택에서 세대 단독 엘리베이터를 포함하여 46대를 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제가 아는 관계자 분들에게 물어봐도 처음 보는 방식이라고 하셨고, 아스턴에서도 설계 마지막까지 이 부분을 확정하기 위해 오랜 시간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슈퍼 펜트하우스 기준으로 살펴보면 아이스버그 홈즈 설계로 제공하는 지하 아넥스 공간부터 18층 실내까지 하나의 라인으로 단독 엘리베이터가 제공되기 때문에 건물 내부에서 그 어떤 외부인과의 접촉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차장과 기사 대기실 역시 엘리베이터 바로 앞 공간에 배치되기 때문에 건물 전체 공간이 엘리베이터 기준으로 구성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4개 층으로 구성된 실내 공간 역시 전용 엘리베이터가 제공됩니다. 그 밖에 컨시어지 서비스, 관리, 화물용 엘리베이터까지 각각 별도로 준비되기 때문에 관리 인력 역시 입주민과의 접촉을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스카이 게러지까지 포함한 한 세대의 총 5대의 엘리베이터가 제공되는 어마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아스턴에 구현되는 아이스버그 홈즈 설계가 탄생한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뉴욕은 역사, 건축, 문화적으로 중요한 건물과 장소를 건축법으로 규제하고 관리하는 랜드마크법이 있습니다. 뉴욕에만 38,000여 곳의 랜드마크가 지정되어 있고, 맨하튼 같은 경우 전체 면적 중 30%가 규제지역으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대부분 면적이 랜드마크 규제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다르게 공중권과 지하권의 소유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거래를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지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건물을 짓고 공중권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방식을 사용해 왔습니다. 런던은 고층 건물이 허용되지 않는 불가능 지역,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민감 지역, 허용되는 적합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뉴욕과 동일하게 역사, 문화의 보존, 이산화탄소 배출, 수자원 오염 방지와 같은 환경 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한적인 건축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부유층들은 지상권보다는 지하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수영장, 연회장, 영화관 같은 호화 시설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스버그 홈즈의 탄생 배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스턴 역시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국내 건축법상 건축 높이와 연면적 제한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마다 제공되는 실사용 면적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고민을 하였으며 아이스버그 홈즈 방식을 적용한 초호화 시설의 지하 공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최대 130평 정도의 어마한 면적이 세대에 단독으로 제공되고 지하 벙커나 수영장 같이 입주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하 공간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이스버그 홈즈는 지하 깊은 곳까지 시공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공기순환 장치나 차수판 시스템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부터 초미세먼지 차단 장치와 건물 전체에 신선한 공기가 제공될 수 있도록 생물학적 공기순환 설계를 인용했으며 한강과 가장 근접거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홍수로 인한 범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화 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비슷하고 획일적인 디자인에서 탈피한다. 기성품이 아닌 사용자만을 위한 스타일을 제공한다. 바로 아스턴이 추구하는 디자인 철학입니다. 세계적인 디자이너의 작품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만족감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아스턴에서는 다양한 스타일로 구성된 5명의 디자이너를 준비하여 입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한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분양 중인 고급주택 역시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라파엘 모네오, 헤르조그 앤 드메롱, 리차드 마이어 같은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입주민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건축가의 명성이 높은 만큼 세부적인 사항 하나하나까지 입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말하는 맞춤 제작이 아니라 공간 구성, 부자재, 소품과 색감 하나까지 입주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만을 위한 단 하나의 커스텀 하우스가 만들어진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5명의 디자인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작품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997년 이태리 밀라노에 본사를 설립한 예술가이자 건축가인 빈첸조는 2024년 현재도 베니스에서 전시회를 열고 있는 활동적인 디자이너입니다. 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디자이너지만 이태리 본고장이 가지고 있는 고전과 클래식함이 묻어나 하나의 견고하고 품격 있는 스타일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잘 표현하고 구조와 배치 능력이 뛰어난 걸로 유명합니다. 전체적으로 브라운 색감을 공간마다 다르게 표현하여 분리감이 느껴지며 텍스처가 강한 대리석, 천정과 벽면은 하나의 그림처럼 빈티지 스타일로 퍼티 작업하였습니다. 차가운 느낌의 재료를 선택하여 창호 프레임과 가구들을 배치하였기 때문에 너무 무거울 수 있는 분위기를 세련되게 맞춰주고 있는 느낌입니다. 공간과 재료 하나하나 분리해서 보면 너무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밸런스가 너무 잘 맞는 게 신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른 디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 디자이너인 패트릭 주앙과 캐나다 건축가인 산지트 망쿠는 건축과 디자인을 결합한 콜라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틀에 박히지 않은 다문화적인 디자인 철학을 바탕으로 특히 페르시아 문화처럼 독특하면서 화려한 스타일의 작품을 표현합니다. 현재 50여 명의 건축가와 디자이너가 파리에서 활동 중이며 국내에서는 서울 방크리프 매장을 작업하였습니다. 골드와 브라운을 기본 색감으로 하여 화려하면서 웅장하며 프레임과 난간 그리고 조명과 같은 부분은 금속 합금으로 장식하여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국내 패션 브랜드 컬렉션 디자이너로 유명한 김종환은 곡선 실루엣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형 기둥, 아치형 계단, 간접 조명과 같이 대부분 라인을 곡선 형태로 디자인하여 온화하면서 안정감 있는 스타일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원목을 사용한 아치형 계단은 루바 스타일로 디자인하였는데 전체적으로 단순할 수 있는 느낌의 강한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국내 인테리어 디자인 관련 수상 이력과 현재 심사위원으로도 활동 중인 백종환은 공간을 새로운 관점과 유연한 사고로 재해석하고 시각적 표현이 뛰어난 디자이너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스턴에서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백색 채광이 최대한 부각될 수 있도록 흑색을 함께 사용하여 흑백 대비가 강하게 느껴지는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양태호는 한국인 최초 바이 디자인이 뽑은 세계 100대 디자이너로 선정될 만큼 최근 가장 핫한 공간 디자이너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전통 문화를 기반으로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특색을 현대적인 느낌으로 해석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한국 건축미 중 하나인 공간과 여백을 살리고 과하지 않으면서 조화로운 컨셉을 완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연한 텍스처가 있는 원목을 사용하여 차분함이 느껴지고 바닥은 한옥의 마당과
베톤과 같은 석재 느낌으로 표현한 점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완공된 고급주택들은 모든 사람의 취향을 충족시키기 힘들기 때문에 입주민이 실내에 어떤 가구나 소품을 디자인하더라도 융화될 수 있는 모던하면서 일반적인 인테리어를 제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스턴에서는 가구와 소품 같은 세밀한 부분까지 맞춤 제작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아스턴 디자인의 핵심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서초구 잠원동 55번지에 건축되며 2024년 5월 일부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영상은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처음 기획이 궁금하신 분은 상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전 영상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지면적 1428평, 연면적 8737평, 지하 5층, 지상 18층으로 건축 높이는 90.65m로 건축됩니다. 슈퍼 펜트하우스는 지상 16층, 17층, 18층 그리고 루프탑까지 4개 층을 사용하는 스카이 4세대, 2층, 3층, 4층 그리고 건물 중앙부에 있는 보이드 스퀘어까지 4개 층을 사용하는 2세대, 이렇게 총 6세대로 구성되었습니다. 550A 타입 기준 전용면적 166.5평, 공급면적 223.5평, 발코니 확장 및 테라스 면적을 포함한 실사용 면적 242평, 루프탑 아이스버그 홈즈 아넥스 면적을 포함한 전체 활용 면적은 540평, 실내 전용 엘리베이터, 스카이 게러지 2대, 테라스, 사우나, 인피니티 풀장이 제공됩니다. 분양 금액은 491억에서 787억으로 측정되었습니다. 273 듀플렉스 펜트 타입은 13층부터 15층에 4세대로 준비되었습니다. 공급 면적 112평, 실사용 면적 118평에서 120평이 제공되고 실내 전용 엘리베이터, 스카이 게러지 1대, 아넥스 70에서 71평, 테라스, 사우나, 실내 풀장이 제공됩니다. 분양 금액은 308억에서 312억으로 측정되었습니다. 243 디럭스 듀플렉스는 테라스 위치와 면적에 따라서 2층, 3층에 4세대, 9층부터 13층에 4세대 이렇게 총 8세대로 준비하였습니다. 공급 면적 100평에서 101평, 실사용 면적 113평에서 114평이 제공되고 실내 전용 엘리베이터, 스카이 게러지 1대, 테라스, 전용 창고가 제공됩니다. 분양 금액은 211억에서 264억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이번 설계 변경으로 새롭게 추가된 단층 테라스 하우스는 4층부터 9층에 11세대가 준비되었습니다. 공급 면적 86평, 실사용 면적 90평에서 92평이 제공되고 테라스와 전용 창고가 제공됩니다. 분양 금액은 159억에서 195억으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아스턴에 관심을 주시고 문의도 많았지만 최소 200억 이상으로 시작하는 높은 금액 때문에 계약을 주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단층 타입이 추가되었고 역시나 런칭된 지 한 달 만에 8개 호실이 계약되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서두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개 층으로 구성된 슈퍼펜트 평면도를 살펴보면 전용 엘리베이터에서 출입구를 지나 실내까지 하나의 동선으로 일체감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그렇게 실내에 진입하면 가장 중앙부에 2층으로 올라가는 아치형 계단이 위치합니다. 이곳을 기준으로 우측에 거실과 주방 그리고 다이닝 공간이 배치되었고 좌측으로는 스카이 게러지와 차량을 감상하는 갤러리 그리고 테라스가 배치되었습니다. 한강 방향으로 건물 직선거리가 130m 정도로 세대마다 31m의 전장이 제공되기 때문에 그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최고의 파노라마 뷰가 제공됩니다. 특히 거실 공간은 18m 전장과 천정은 보이드 구조로 설계하였기 때문에 6.5m의 높은 층고가 제공됩니다. 5명의 디자이너가 만든 사진을 보시면 얼마나 넓은 면적과 개방감이 느껴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스턴의 주방 디자인은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바로 명품 주방 브랜드 중에서도 최고라고 불리는 오피치네글로 제품이 세팅되기 때문입니다. 이태리 피렌체에서 시작한 오피치네글로는 장인 정신에 기반을 둔 주방 브랜드로 고강도 강철과 광택 처리한 구리, 주철, 황동 같은 금속만을 사용하여 모든 공정을 금속 장인이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만드는 공예 제품으로 100% 맞춤 제작하는 방식입니다. 컬러와 텍스처 그리고 로고와 문양까지 전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만을 위한 단 하나의 주방이 탄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SM 이수만 회장님이 이 브랜드를 너무 사랑해서 이태리에서 배를 통해 직접 공수해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판권을 아스터 개발에서 독점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아스턴 시리즈에서만 오피치네글로가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오피치네글로 주방을 실제로 본 사람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주방 디자인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제품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웅장함과 품격이 느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슈퍼펜트 1층에 제공되는 오피치네글로 견적은 40억 정도입니다. 아치형 계단을 지나 반대편
반대편 공간으로 이동하면 바로 스카이 게러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실내와 접해 있는 벽면이 투명한 유리로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을 바로 앞에서 감상할 수 있는 갤러리 공간과 한강 방향으로는 테라스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갤러리 존이라고 불리는 이곳 역시 6.5m 보이드 천정으로 설계되었고 야외 테라스 공간과 바로 연결됩니다. 실내 계단이나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2층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2층은 단독주택 타입으로 중앙부에 멀티룸과 같은 전실이 배치되었으며 이 공간을 기준으로 좌우측에 2개의 룸이 구성되었습니다. 3층은 하늘이 뚫려있는 오픈 테라스가 중앙부에 위치하며 우측에 마스터존이 구성되었습니다. 마스터존에는 룸과 욕실 그리고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이 준비되었습니다. 테라스 좌측부에는 루프탑으로 연결되는 아치형 계단과 스카이 게러지로 구성되었습니다. 지상 90m 세대 단독으로 사용하는 루프탑은 대한민국 고급주택 중에서도 가장 매력적인 공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15m 전장 인피니티 수영장, 가든존, 바베큐 파티존, 다이닝존, 바 같은 다양한 테마 공간이 제공됩니다. 90평 정도의 넓은 면적이 제공되기 때문에 테니스나 농구장 같은 스포츠 시설로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입주민이 원하시면 다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설계 변경으로 새롭게 추가된 테라스하우스 평면도를 살펴보면 출입구로 실내를 진입하면 마스터룸, 테라스, 거실, 주방, 서브룸 순서대로 모든 공간이 한강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테라스하우스는 27m 전장과 가로로 긴 직사각형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설계가 가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메인 공간인 거실, 다이닝, 주방, 테라스 공간이 한 동선으로 연결되어 매우 넓고 개방감이 느껴집니다. 야외로 노출되는 테라스 공간은 12평의 넓은 면적이 제공되기 때문에 최소 10인 이상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1세대 A, B, C 타입의 기본 평면은 동일하지만 테라스 공간의 위치와 면적에 따라서 분류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부호들의 비즈니스와 사교 모임은 대부분 호텔과 골프장에서 만들어집니다. 현재 최고가 골프 회원권은 남부 CC 22억, 비전힐스 21억, 남촌 CC 19억 5천만 원입니다. 호텔은 강남 조선팰리스가 오픈하면서 10억 기간 한정 회원권이 최고가를 갱신했으며 조선호텔과 롯데호텔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대부분 회원들의 자격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돈만 있다고 누구나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평생 회원권 같은 경우에는 품귀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양도가 가능한 회원권들은 프리미엄이 발생해 이것을 사고 파는 전문 컨설팅 회사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부호들은 프라이빗한 개인 공간을 선호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이 북적대는 호텔을 이용하는 것은 그동안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2017년 시그니엘 레지던스에서 입주민에게 롯데호텔 회원권을 제공하고 어미니티와 컨시어지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적용하였습니다. 평당 25,000원, 평균 200에서 500만 원이라는 어마한 관리비임에도 불구하고 분양이 완판된 것은 부호들의 취향을 적중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고급주택들은 더 진화된 어미니티와 컨시어지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아스턴이 최상급 혜택을 기획하였습니다. 롯데 시그니엘에게 롯데호텔이 있다면 아스턴에게는 디아드 청담이 있습니다. 학동사거리 대로변 코너에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 소사이어티 클럽이 현재 신축 공사 중으로 스카이 라운지, 수영장, 라운지, 갤러리, 연회장, 병원, 레스토랑 같은 7성급 호텔 시설이 완비되며 경우 의전, 법무, 세무, 회계와 같은 부가 서비스까지 아스턴 입주민에게 제공합니다. 아무리 좋은 혜택도 거리가 멀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스턴 건물 내부에도 다양한 어미니티와 컨시어지가 준비됩니다. 지하 1층 630평 규모로 29세대만 이용이 가능하며 100% 예약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단독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랜드 스파, 에스테틱, 비즈니스룸, 피트니스, 라운지, 다이닝, 스크린 골프, 사우나 등이 제공됩니다. 컨시어지 서비스는 그 어디에서도 구현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하게 준비되었기 때문에 화면에 적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호텔같이 조식과 룸 서비스가 제공되고 베이비시터, 펫케어, 응급 의료 서비스, 마지막으로 리무진, 헬리콥터, 전세기 렌탈 서비스는 다른 곳에 없는 특별함이 있어 보입니다. 국내 최고, 국내 최대 이런 수식어가 붙는 만큼 과연 관리비는 얼마가 나올 것인가? 일반적으로 모든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관리업체와 입주민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주 전에 정확한 관리비 측정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스터그룹에서는 입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입주 후 5년까지 평당 25,000원 이하로 측정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고급주택 전문 컨설턴트
익스퍼트 김명준님의 도움으로 정말 디테일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분양 예약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고급주택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